우선 이 영상은 오징어 게임 시즌3 첫 번째 게임인 술래잡기를 다 보신 분들은 이후 내용에 대한 스포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고 시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인 3가 공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던 것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는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시즌2에서 더 크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시즌2도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즌3를 볼 땐 시즌2에 면역이 되어 있었지만 시즌2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실망을 크게 하긴 했어요. 이미 처음부터 애초에 후속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야기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했을 때 엉망이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시즌2도 기대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오징어 게임의 후속편에 대해서 황동혁 감독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자본주의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뭐가 중요할까요? 오히려 원망을 하려면 넷플릭스를 원망해야지 여러분이 황동혁 감독이라면 안 하겠어요. 지금 시즌2와 3의 혹평에 대해서 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오징어 게임 시즌1의 경우에도 공개 초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슷한 작품들인 배틀로얄, 신이 말하는 대로 도박묵시록 카이지 등의 작품에 대한 표절 논란이 나쁜 여론에 한몫을 했었고 그건 이미 감독도 밝혔듯 제 생각도 감독이 해당 작품을 참고해서 여러가지 요소를 짜깁기 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뽕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표절이라고만 치부하기도 그런 이유가 그렇다면 배틀로얄 이후의 모든 데스게임은 배틀로얄을 표절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짜깁기는 딱 꼬집어서 표절이라고 부르긴 애매합니다. 원래 이런 작품들은 이렇게 먼저 나온 작품들의 여러가지 요소를 참고해서 새로운 걸 창작해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엔 한국의 전통놀이를 기존 작품의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참신하게 다가왔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시선에서는 K-팝의 인기에 힘입어 이 한국의 전통놀이에 흥미가 생기게 된 거죠. 잠깐 말이 샜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첫 공개 당시 커뮤니티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오징어 게임이 외국에서 인기를 조금씩 끌기 시작하면서 결국 전 세계 1위를 찍게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사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재밌거든요. 대선 여론조사가 왜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1을 봤을 때 비록 여기저기 다른 작품들을 짜깁기한 흔적이 있었더라도 이걸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긴 좀 힘들고 기존 데스게임 장르에 한국인 종특의 신파를 적절하게 섞어서 나름 볼만한 괜찮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공개 당시 안 좋았던 인터넷 여론이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그런데 외국 차트 올킬 후 전혀 다른 여론을 맞이하게 되니 제가 재밌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저 같은 경우 방금 말했듯 오히려 공개 초반에 오징어 게임을 다 보고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국내 커뮤니티 여론이 안 좋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모든 국가 올킬을 찍으며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의 열기로 후끈할 때 아니 재밌는 건 맞는데 그게 이 정도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미안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국뽕을 제대로 맛본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요. 원래 이런 데스게임류를 좋아하다 보니 저도 이런 류의 작품들은 거의 안 본 게 없는데 제가 이런 장르의 작품들 중 최고로 꼽는 건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바로 라이어 게임이거든요. 이 라이어 게임이라는 일본 드라마를 처음 보고 저는 진짜 미쳤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반부터 지루함 없이 바로 집중하게 되는 몰입감은 물론 만화 원작이라 다소 오글거릴 수도 있는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당연히 가장 좋았던 건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게임에 대해 필승법을 생각해내는 남주인공의 그 비상한 두뇌에 매 게임마다 감탄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 희망일지는 모르지만 이 작품이 첫 시즌이 공개된 2007년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생기고 난 뒤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시기에 공개가 됐다면 지금 오징어 게임이 누리고 있었던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도 싶고 오징어 게임처럼 억지로 만들어진 시즌2, 3가 아니고 이미 원작 만화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 시즌까지도 꾸준히 인기를 이어갈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만큼 라이어 게임은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데스게임류의 최고의 작품이며
이후 후속 시즌은 물론 스페셜 드라마, 영화판까지 모두 본 입장에서 지금도 후속편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라이엇 게임도 얼마 전까지는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계약이 끝났는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도 티빙이나 왓챠, 웨이브에서는 서비스 중이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며, 넷플릭스에 서비스 중인 거짓말 사냥꾼 바쿠, 이 작품도 이런 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작품입니다. 도박마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개인적으로 이 작품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으로 끝내고, 이미 영상 썸네일과 제목에서도 밝혔듯 이번 시즌3에 대한 실망은 둘째치고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게 바로 첫 번째 게임인 술래잡기 룰에 대한 설정 오류인지 오게티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 술래잡기 게임에 대한 스포는 살짝 있을 수가 있으니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중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공개 첫날 정주행을 해서 이틀에 걸쳐서 다 봤는데 이제는 기대보다는 실망으로, 재밌어서 본다기보다는 뭔가 돈 내고 넷플릭스를 보는데 이걸 안 보기엔 손해보는 생각이 들어서 숙지한다는 느낌으로 완주를 했어요. 시즌3 첫 번째 게임인 술래잡기에 대한 룰을 설명할 때 보면 이런 룰이 있습니다. 파란 팀에겐 열쇠가 하나씩 주어지고 그걸로 게임장 안에 문을 열 수 있는데 한 번 연 문은 다시 잠글 수 없다. 이렇게 게임에 대한 룰을 설명했는데 게임 후반부에 전재준이 출구를 발견해서 세 가지 열쇠를 모두 사용해서 출구의 문을 열어서 출구임을 확인한 후 바로 나가지 않고 다시 할머니와 애엄마를 데리러 왔을 때 임시완에게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전재준보다 빨리 무당도 출구를 찾았었는데 저는 당연히 출구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전재준이 찾은 출구가 무당이 찾았던 출구랑 같은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전재준이 이미 출구를 열고 난 뒤 무당이 다시 출구에 왔을 때 잠겨있는 것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전재준이 찾았던 출구가 아니라 다른 출구였던 것 같아요. 출구가 하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무당이 그 출구 열쇠가 모자라서 100번을 데리고 와서 열쇠 3개를 넣고 열었을 때 100번은 무당을 밀쳐내고 혼자 나가기 위해 열쇠를 하나 뽑아서 나가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뒤로 다시 무당이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룰대로라면 출구도 한 번 열렸기 때문에 다시 열려야 정상입니다. 이건 한 번 열린 문은 잠기지 않는다는 규칙에 어긋나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100번이 안쪽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밀고 있었다라는 의견인데 그래서 안 열린 거라면 100번이 혼자서 들어가면서 굳이 열쇠 한 개를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설득력이 없어요. 오히려 열쇠를 하나 더 뽑을 시간에 무당이 따라 들어올 위험이 더 큽니다. 열쇠를 하나 뽑은 건 100번조차 열쇠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정말 100번이 안쪽에서 문이 안 열리게 막고 있었다면 감독이 분명 그 장면을 보여줬을 거예요. 100번이 문을 못 열도록 밀고 있는 장면이 분명히 나왔을 테지만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건 설정 오류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만약 황동혁 감독이 그 장면은 100번이 문을 막고 있었던 거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짜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문이 다시 잠겼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할머니와 애엄마가 전재준이 찾은 출구에 왔을 때 할머니가 다시 열쇠를 넣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전재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잠기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다시 열쇠를 오른쪽으로 돌려도 돌아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아무리 전재준이 다시 잠그는 방향으로 열쇠를 돌렸다고 하더라도 잠기지 않아야겠죠.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할머니와 애엄마가 있는 출구 방에 양동근이 와서 애엄마를 죽이려고 할 때 애엄마가 열쇠 쪽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가장 마지막에 꽂은 오른쪽 열쇠만 손잡이 부분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직 돌아가지 않아서 락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할머니가 오른쪽으로 돌리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이때 할머니가 애엄마에게 양동근을 막으면서 너 먼저 나가라고 말할 때 애엄마가 나가려는 시도를 하면서 가장 우측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었다가 양동근한테 가로막히는데 이때 가장 우측 열쇠 손잡이 부분이 세로로 돌아가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열쇠를 돌리면서 락이 해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감독이 아무리 우겨도 우길 수가 없는 명백한 증거가 돼요. 확실히 출구 문은 게임 규칙과 달리 한 번 열린 후에도 다시 잠겼습니다.
이 설정 오류가 굉장히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런 데스게임류의 게임 규칙은 빈틈이 없이 완벽해야 돼요. 어떤 게임이 주어지면 참가자는 물론 그걸 보는 시청자들조차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최대한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룰의 빈틈을 찾아서 상대를 이겨야 되는 게 이런 류의 게임 방식인데, 이런 비슷한 류의 작품들을 보면 상대가 주인공에게 에잇 그건 반칙이잖아 라고 말했을 때 주인공이 이게 안 된다는 규칙은 없었는데 이런 식의 대사를 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즌 1에서 참가자들끼리 죽이면 안 된다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서로 죽이는 장면이 있었고, 이번 술래잡기 게임에서는 같은 팀끼리 죽일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팀끼리는 서로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임들에는 차마 예상치 못한 경우를 모두 생각해서 룰을 만들기 때문에 이 술래잡기에서 한 번 열리면 다시 잠기지 않는 문이 잠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류의 게임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설픈 빈틈을 최대한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최 측이 참가자 측을 속이는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오징어 게임만 해도 우승자에게 456억을 준다는 말을 누가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들도 대형 돼지 저금통에 직접 현금을 보여주면서 참가자들을 믿게 했어요. 그만큼 참가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이들이 원하는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단순히 주최 측이 난 출구도 안 잠긴다고 한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참가자들이 불신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이런 오류가 절대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에 대한 실망감은 둘째 치고라도 게임 자체에 있어서 발견된 이 오류는 정말 감독 입장에서도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정말 원래부터 출구는 다른 문과 달리 다시 닫았을 때 잠긴다면 그걸 게임 규칙 설명에서 빼고 말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뺨으로 인해서 이 드라마에서 영향을 끼친 재미적인 요소가 전혀 없거든요. 룰은 한 번 열린 문은 다시 잠기지 않는다지만 오히려 출연자들은 당연히 잠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설정 오류가 맞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잠겨있는 문이라도 여러분은 그런 문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열쇠가 없더라도 우선은 열어보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말 무당이 있던 방의 문은 100번이 몸으로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찾아간 전재준이 열었던 문은 아무리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문고리를 돌려서 열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다는 게 이건 설정 오류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황동혁 감독 입장에서는 안 좋은 여론 반응보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완성도에 남은 이 큰 오점이 가장 신경 쓰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